안녕하세요. 쏙닥복닥 스피킹 클래스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짧은 대화문들을 듣고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들을 연습해 볼 수 있어요. 오늘의 에피소드는 한식이 주제였죠. 그래서 한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한국인들의 대화문들을 들어볼 거예요. 이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 보면서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들을 연습해 보세요. 먼저 친구끼리 나누는 반말 대화예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어, 야, 너 지금 뭐해? 주말인데 밥은 챙겨 먹었어? 나 방금 점심 먹었지. 된장찌개 끓여서 밥 한 그릇 뚝딱 했어. 너는? 와, 벌써 된장찌개를 끓여 먹는다고? 대단하다. 난 그냥 배달앱 켰다가 결국 라면 끓여 먹었어. 뭐야, 자취 시작한 지 한 달 다 돼가는데 아직도 라면이야? 한식 요리 좀 해먹는다며. 아, 그게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장난 아니더라. 유튜브 보고 김치찌개 한번 끓여봤는데 멸치 육수 내고 김치 볶고 재료 손질부터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결국 사 먹는 맛이 안 나더라고. 한식은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 딱 내 자취 초반 모습 보는 것 같네. 나도 처음에 그랬어.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 무슨 요령? 그러고 보니 너는 된장찌개도 금방 끓여 먹던데 뭐 비법이라도 있어? 비법까지는 아니고 몇 가지 팁이 있지. 일단 육수 내는 게 귀찮으면 시중에 파는 코인 육수나 국물팩 같은 거 써봐. 그거 하나만 넣어도 맛이 확 살아나. 김치찌개도 잘 익은 김치랑 돼지고기만 있으면 반은 성공이야. 아, 코인 육수. 마트에서 본 것 같아. 그런 걸 써도 괜찮구나. 왠지 직접 다 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져서. 무슨 소리야. 자취 요리는 간편한 게 최고지. 그리고 처음부터 찌개 볶음처럼 어려운 거 도전하지 말고 계란찜이나 간단한 나물 무침 같은 거부터 해봐.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 깨소금 이 네 가지만 있어도 웬만한 무침은 다 만들 수 있어.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 깨소금. 오, 그거 좋은데? 당장 내일 콩나물이라도 사서 무쳐봐야겠다. 콩나물이 진짜 싸잖아. 그래, 그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재미 붙을 거야. 그리고 남은 재료는 소분해서 냉동실에 얼려두면 나중에 또 쓰기 편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한식만큼 든든하고 맛있는 게 없는데. 맨날 라면만 먹으면 속 버린다. 진짜 고맙다. 역시 자취 고수는 다르네. 다음 주말엔 내가 만든 된장찌개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 막히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 이번엔 회사 동료들이 함께 나누는 존댓말 대화예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잘 들어보세요. 과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아, 대리님, 괜찮아요. 무슨 일인데요? 다음 주에 새로 계약한 미래 시스템 분들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데 장소를 어디로 정하면 좋을지 고민이라서요. 요즘 평이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알아보기는 했는데 어떨까 싶어서요. 아, 식사 대접권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좋지요. 근데 이번 거래처 분들은 대표님을 포함해서 다들 연세가 좀 있으신 편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탈리안보다는 정갈한 한정식집으로 모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익숙하고 편안한 한식을 더 선호하시니까요. 우리가 신경 써서 대접한다는 인상도 드릴 수 있고요. 아, 과장님 말씀이 맞네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과장님께 여쭤보길 잘했네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한식당이 있으실까요? 마침 얼마 전에 다녀온 곳이 있는데 시청 근처에 있는 단미정이라는 곳이 아주 괜찮았어요. 음식도 깔끔하고 방도 따로 있어서 조용히 이야기 나누기 좋더라고요. 단미정이요? 아,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거기 괜찮나요? 거기가 점심 특선으로 나오는 15첩 반상이 정말 일품이에요. 밥과 국은 물론이고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 15가지가 아주 정갈하게 차려져서 나오는데 보기에도 좋고 맛도 훌륭해서 어르신들이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대접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아주 격식 있어 보이고요. 와, 15첩 반상이면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정성 가득한 느낌이라 저의 마음도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좋은 곳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과장님. 바로 그쪽으로 예약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대리님. 잘 알아보고 예약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요.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화를 좀 들어봤습니다. 처음으로 자취를 해서 한식을 처음으로 만들어보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한식을 어떤 걸 먹으면 좋을지 고르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죠.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한국어 표현들 바로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의 표현은 역시입니다. 역시라는 말은 내가 했던 생각이 진짜 그대로 나타났을 때 하는 말이에요. 내가 했던 생각이랑 똑같아. 그럴 줄 알았어.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어떤 음식이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맛이 있었다면 역시 맛있네. 역시 맛있네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가 곧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비가 온다면 역시 비가 오네. 역시 비가 오네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역시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칭찬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잘할 거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 상대방을 믿고 있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역시 센스쟁이. 이거 필요한 줄 어떻게 알았어? 역시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다니까. 역시 내 친구야. 잘할 줄 알았다니까. 역시 우리 팀장님. 발표를 정말 깔끔하게 하시네요. 역시 김 대리님이에요.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 그리고 역시 뭐뭐는 다르네요 같은 표현도 정말 많이 씁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 뭔가를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요. 역시 사진작가는 다르네. 진짜 사진 잘 찍는다. 역시 요리사 출신은 다르네. 집에서 음식을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역시 선배님은 다르네요. 선배님에게 물어보길 잘했어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요. 덕분에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세가 있다 라는 표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를 좀 더 공손하게 표현하면 연세가 됩니다. 근데 연세는 사실 조금 나이가 꽤 많은 분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20, 30대 정도의 사람에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 속으로 조금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나? 하면서요. 그러니까 연세라는 말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쓰는 말이라고 기억하면 좋아요.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다라는 말을 쓰면 너무 스트레이트 하잖아요. 이런 걸 직설적이다 라고 말하는데 너무 직설적이니까 조금은 부드럽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나이가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나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있다는 뜻이에요. 나이가 있다, 연세가 있다 이런 말을 쓰면 조금 더 부드러워요. 나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건 조금 힘들어. 그분은 연세가 있는 편이니까 한식을 대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표현들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고 한 번씩 꼭꼭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한국어를 할 기회가 없다면 댓글에 연습해 주시면 제가 답글도 꼭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괜찮으시다면 여유가 된다면 멤버십 가입으로도 저를 응원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